회피형이 재회가 어려운 케이스라고요? 이걸 모르니 그런 이야기를 하죠. 안녕하세요. 연애자격 플랜 상담사 기훈쌤이에요. 항상 바쁘고 연애는 뒷전인 것 같은 그 사람, 싸울 때면 매번 잠수를 타면서 회피해버리는 그 상대를 저 사람이 회피형이라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. 오늘은 회피형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, 그리고 그런 회피형과 재회하려면 무엇을 공략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.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갈등과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모두 회피형은 아니라는 점, 실제로 상담에서 제대로 상대방을 분석해 봤을 때 회피형이 아닌 경우도 정말 많았고요. 그런데 왜 상대방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왜 자꾸 피해버리는 걸까요? 이건 플라이트 유형일 수도 있고, 어차피 더 이야기 해봤자 말도 안 통하는데 말해 뭐해 라는 심리일 수도 있어요. 물론 회피형의 대부분의 유형이 플라이트 유형에 속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단정 지을 순 없다는 점, 그래서 상담에서는 우리가 겪은 상황과 그 상황 속에 담긴 사람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정말 회피형인지를 알아보며 그에 맞는 시나리오와 솔루션을 가져가기도 해요. 오늘은 상대방이 회피형일 때 효과적으로 먹힐 재회 전략 3가지 알려드릴게요. 회피형에게 잘 먹힐 재회 전략 첫 번째, 무조건적인 존중. 그저 편들어주기가 절대 아니에요. 만약 갈등의 시작이 상대방이었을 경우, 쌤,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제가 왜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? 라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. 여러분, 우리 굽히면서 을의 입장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. 상대방은 이 갈등을 어떻게 느꼈을지 존중해줘야 된다 라는 점이에요. 내 입장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해프닝이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결국 내 기준의 생각이잖아요. 상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실망하고 서운하고 있을 상황 속에서 이런 갈등까지 감수하면서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. 어차피 말해봤자 계속 반복되는데 라면서 지레 포기했을 경우도 있죠. 여러분, 우리는 왜 존중이 필요할까요?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잘못한 원인이 나한테 있을 때, 야,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라고 한다면 솔직히 사과는 할 수 있겠지만 재회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. 마찬가지죠.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해하면서 상대를 붙잡게 되는 경우 상대는 그런 나를 이기적으로 느끼거든요.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 추궁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내가 이 한 번의 갈등으로 결정한 이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내린 결정이 무시당했다 라는 느낌도 들거든요.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과정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. 이별은 그 사람의 마음속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도저히 만날 수 없다 라는 뜻이니까요. 이렇게 접근했다고 해도 아직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해도 내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특히 내가 막말을 했을 때,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에게 저주와 원망 그리고 화를 냈을 경우에 나에 대한 충격과 실망이 정말 클 수 있어요. 이런 경우에 정말 침착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존중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. 정말 이 부분이 혼자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. 같이 분석해 드릴게요. 회피형에게 잘 먹힐 재회 전략 두 번째, 잘못을 인정하기. 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과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헷갈릴 수 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에선 반드시 내가 이기적이었지 라는 모습을 부각시키지 말아야 돼요. 여기서 많은 내담자분들이 실수를 해요. 부정적이고 나의 좋지 않은 모습을 리마인드 시키는 건 사과가 아니에요. 우리 재회 시도를 하는 많은 분들이 내가 이래서 그랬어,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, 오해야, 진작에 그런 것들이 불만이라고 말해주지 라는 말 하시잖아요. 지금 찔리시는 분들도 있죠. 이런 말들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따져가며 그저 변명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요. 상대는 대화에서 진전되는 게 없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되는 이런 대화가 소용없다고 느낄 거고요. 정말 잘못을 받아들인다는 건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고 바랐던 점들, 그리고 이 이별을 통해 오히려 깨달은 부분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시는 것,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회피형에게 잘 먹힐 재회 전략 세 번째,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하기.
우리 두 번째 포인트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. 어쩌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 여러분, 우리 재미없는 연애를 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? 아무도 안 계시죠? 그렇기에 부정적인 내용이나 감정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. 생각해봐요. 친구랑 싸우고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과할 타이밍도 놓치고 자연스럽게 연락도 안 하게 되잖아요.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더라도 어색하기만 하고요. 연인 사이도 똑같아요. 싸우고 대화할 때 여전히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, 그리고 자책이 담긴 말만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부담스럽고 분위기만 어색해져요.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. 여러분, 정말 우리 유머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. 재회가 꼭 진지할 필요가 없어요. 원래 웃음 코드가 같은 사람들은 무거운 분위기가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. 또 다른 팁 하나는 보상주기예요. 미안하다는 말로는 다 풀어지지가 않아요.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상처받은 부분까지 보상을 잡아줬을 때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게 돼요. 보통은 이 확실한 보상이 없어서 재회를 망설이는 마음도 크거든요. 오늘은 회피형에게 잘 먹힐 재회 전략 3가지에 대해서 풀어드렸는데요. 이 3가지 포인트 여러분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, 도움이 많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시고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